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2부에 이어서 김선호 선생님을 모시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의 각고의 노력 끝에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재판의 과정과 또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을 하게 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일본과 한국에서 일제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 재판이 진행됐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나고야회 시민들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라는 그 단체를 구성해서 40명이 넘는 변호인단을 그 규합해가지고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그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몇 분을 그 원고로 모아서 1999년 3월 1일 날 우리 3.1절 날 나고야 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패소를 당했죠. 물론 그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지만은 항소 기각 패소를 당했고 최종적으로는 그 나고야회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로 말하자면 대법원입니다. 네. 최고재판소에 상고를 했지만은 2008년 11월 11일 기각 패소를 당합니다. 네. 그와 비슷한 시기인 2000년 5월 1일 날 네. 우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이신 여운택 할아버지를 비롯한 원고 5분이 처음으로 부산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패소를 당하지요. 또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또 패소 당합니다.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했죠. 상고를 했는데 2012년 5월 24일 날 대법원에서 그 원고 승소 취지를 담아서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으로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산고등법원에서는 2012년 7월 30일 날 참 대법원의 그 의사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 강제징용 할아버지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줍니다.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승소 판결을 뻔히 내려질 줄 알면서도 우리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에서는 당시에 그 상임대표이신 김희영 대표님과 저는 그 당시에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또 이국원 사무국장님과 또 안영숙 사무차장님 4명이 그 역사의 현장인 부산고등법원 재판장에 방청을 하러 갑니다. 가보자 하셨군요. 네, 가보자 해서. 거기서 당연히 이제 승소 판결을 이제 받은 줄 알고 갔으니까 승소 판결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면서 이구동성으로 우리 근로정신대 할머니들도 어린 소년 시절에 가서 얼마나 많은 노동 착취를 당했냐. 그러니 우리 할머니들도 소를 제기하면 승소 판결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전 민변 변호사님들과 많은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2012년 10월 24일 날 처음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나고야회에서 99년 3월 1일 우리나라 3.1절 날 재판을 시작해서 2008년 11월 11일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할머니들을 도우면서 재판까지 했다고 하셨잖아요. 나고야 회원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남의 나라 할머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모른 척 해도 될 일을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애써주셨다는데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매우 감동적이죠. 그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참 뭐 표현하는 말이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적당한 언어가 구사가 되지 않네요. 맞아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고 훌륭한 분들이다.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뭐 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무려 1986년부터 제가 네, 알기로는 네. 지금까지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35년이 넘습니다. 네. 35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다른 나라 할머니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맞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또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자기 국민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일본 사람이냐 조선 사람이냐, 그러네요. 조선 사람이 그렇게 좋으면 그 조선 가서 살아라, 그런 야유까지 들어가면서 네. 할머니들을 돕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렇게 나고야 회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재판까지 걸어놓고 또 일제징용 할아버지들이 승소한 것까지 보면서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셨기에 예, 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은 언제 걸었고 그 진행 과정과 결과는 어떠한지 좀 네. 알려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 10월 24일 날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죠. 네네. 네, 그 소를 제기하고 첫 재판정에 나갈 때 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판정에 나가면 미쓰비시 중공업을 변론한 변호사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나가 보니까 네. 일본 사람이 아닌 한국인 변호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인 변호사가 일본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멍 때린단 말이 있잖아요. 예. 네네. 제가 그랬어요. 생각이, 야, 이건 아무리 참 그 변론비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근로정신대 할머니를 위하는 법정에 변호를 하는데 네. 미쓰비시 중공업을 위해서 변론을 한 한국인 변호사가 있을까? 그게 참 멍 때리는 일이었는데 네. 내용을 알고 보니까 네.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 김현장 측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참 어한이 없었죠. 그런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네. 여하튼 그 부산 고등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것이 광주지방법원의 근로정신 할머니 문제는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을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미쓰비시 측에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지연전서를 쓰는 거예요. 지연전서를 썼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도 참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2013년 11월 1일 날 승소 판결을 광주지방법원에서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받으니까 미쓰비시에서 항소했겠죠. 네, 네. 고등법원으로. 네, 네. 그 항소도 사실은 또 1년 8개월인가 훨씬 2015년도니까요. 그 지연전서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그러네요. 것입니다. 네. 2015년 6월 24일 날 네. 참 1년 8개월 만에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또 미쓰비시에서 다시 항소를 했죠. 네. 대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났는데 네. 그 들통이 난 내용을 이제 본즉 네.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네. 또 양승태 대법원장, 김기춘 그 당시 비서실장, 네, 네.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네. 일본에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고 그러면 나라를 팔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죠. 근데 너무 의아한데요? 그렇죠. 너무 이해도 의아하고. 안 되고.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2015년 12월 말경에 네. 참 2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그 위안부 할머니들은 목숨값을 네. 10억 엔에 받고 10억 엔가를 받고 네, 일본과 맞아요. 협상을 해버렸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것을 보고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 것이죠. 맞아요. 그 국민들의 분노 과정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렇게 참 최고랑을 차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근로정신대 재판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 급기야는 2018년 네. 10월 29일 만 3년이 훨씬 넘어서야 고등법원 승소 판결이 난 이후에 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는데 네. 아마 그 승소 판결이
어찌 뭐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 단체의 기쁨이겠습니까? 네네. 우리 광주 시민 학생의 기쁨이었을 것이고 네네. 아마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기쁨이었지 않겠는가 네네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현재는 미쓰비시의 특허권과 상품권을 압류해서 네. 현금화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네. 아마 머지않아서 현금화되어서 그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배상금이 이렇게 주어질 때 네. 또 한번 소용돌이가 칠 것도 같습니다. 맞아요.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망언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네. 또 자기 나라 소위 평화헌법인 구조를 고쳐서 전쟁헌법으로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임진왜란때 한번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또 국권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일본을 예의주시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가 친일파들을 과연 어떻게 청산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고 우리의 숙제라고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